여기 이제 공익협업센터라고 그러는데 이제 얘기는 그거죠.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면 제가 전에 저도 사무실을 10평부터 시작했으니까 사무실 10평부터 38년 전에 10평. 그러면 10평에서 사무실 10평에서 고객한테 사실은 신뢰를 바짝 높게 세워주기는 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훌륭한 모습을 보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공간으로서 고객에게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은 주로 이제 어떤 세무사님들이 저희 사무실에 사장님들을 모시고 와서 여기서 직접 미팅을 이렇게 하죠. 이 주권과 주식 증여라고 제가 이제 제목을 잡은 것은 아까 그랬잖아요. 증여에 대한 경제적 행위와 이 전체적인 컨설팅하고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붙어 있긴 하지만 좀 떨어져 있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맞죠. 증여라는 건 독립적 의사결정이라는 거지. 증여 자체는 독립적 의사결정이다. 무엇인가를 예정하고 증여를. 예를 들면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아파트 주택들을 배우자한테 증여해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 목적으로 증여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매각을 하면 취득가 인정해주죠. 그게 5년짜리에서 지금 10년짜리로 이제 바뀌었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주식을 증여해서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것은 의도적이 아닐까요? 걔도 의도적인 맞아요. 똑같이 의도적이야. 근데 그게 집을 증여하는 이유가 꼭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서 그거를 증여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거지. 왜냐면 배우자한테도 내가 좀 뭔가 좀 주고 싶어. 그걸 줄 수도 있는 것이지. 이게 꼭 양도세를 면하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다라고 딱 그것만이야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모든 과정은 딱 그랬을 거야 라고 해서 그걸로 이제 단정한 것이 문제인 거지. 제가 드리는 말씀도 그거예요. 이 주식 증여는 꼭 이거를 자기 주식으로 회사로 넘기려고 반드시 한 것은 아니다. 일단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해주고 싶어. 당신도 이거 주식 가지고 나중에 언젠가는 팔아서 돈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가져 라고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이제 주식 증여는 보면 이렇죠. 지금 이제 이게 올해 일정에 이제 일정 협의 같은 걸 해야죠. 이제 회사에서 증여를 한다 어쩐다 그러려면 일정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주식 평가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증여할 거야, 증여해서 어떻게 쓸 거야 이런 것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일정 협의를 하고 일정을 확정한 뒤에 이제 주권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야 돼요. 주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주권을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만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관을 검토해야죠. 검토를 해서 만일에 정관 변경이 있다 싶으면 이때 정관 변경을 해야 될 일이 필요하면 정관 변경을 해야 될 거고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2월달 정도 넘어가야지 적어도 법인 결산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는 이미 지난해 12월 31일 넘었기 때문에 이때 새로운 연도에 주식 평가를 해서 증여를 해야 되는 일을 이제 진행해야 되는 거죠. 맞겠죠? 근데 이때 이제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잠깐 할 수가 있지. 그러지 말고 지난해 말에 증여한 걸로 하면 안 될까? 맞죠? 지난해 말에 증여한 걸로 하면 되지. 이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난해 말에 증여를 한 걸로 하면 3월 말까지면 신고하면 되겠어요. 맞죠? 실제로 12월에 증여했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실제로 12월에 증여한 걸로 해서 할 필요도 없어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12월 달에 증여를 하고, 이건 새해 들어서 어떤 다른 액션이 일어나게 되면 차익이 벌어지겠죠. 이 전년도에 증여한 가액하고 이 새해 들어와서의 어떤 가액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설령 전년도로 이제 취득해서 다음 연도에 양도한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별로 의미가 없다. 별로 좋은 일을 이렇게 보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제 뭐 절차적으로 지난해 말에 증여했으니까 하자 할 수 있죠. 하고 납세자에게 가격이 증가되는 만큼은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라고 고지를 하면 제일 명확한 것 같아요. 그럼 아무 문제가 없죠. 그렇게 하는 건 제일 정상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한다. 자, 그래서 증여계약서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져서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다른 건 필요가 없겠고요. 뭐 당연히 증여자하고 이거 보시면 제가 여러분 보시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 교육 잘 하려고요. 이게 쪼개서 페이지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눴어요. 근데 보면 뭐 계약 목적 여기서 중요한 건 예예요. 예.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제 2조
증여 대상 주권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증여할 때 너 무엇을 증여했지? 라는 증여 목적물 이거를 명확하게 찝어줘야 되는 거죠. 왜 찝어줘야 되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이걸 찝어줘야 되느냐. 미리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이거예요. A가 B한테 주식을 이렇게 증여를 하는데 B한테 이미 주식이 40%가 있어요. 이미 있어요. 근데 이번에 증여를 몇 프로 받냐면 10% 받아요. 증여를. 근데 이 10%와 40%가 분리가 돼야 되는데 주권이 없으면 분리가 안 돼요. 주권이 없으면 주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근데 이분이 40%가 없어 아예. 그럼 주권이 없어도 가능하겠죠. 주권이 있어야 되는 경우, 없어야 되는 경우가 수중을 받는 사람이 주권이 이미 있을 때, 주식이 있을 때는 주권을 반드시 발행해야 되고. 그러니까 만일에 이렇게 했는데 주권 발행하지 않고 했다. 그러면 이때의 취득가액과 이때의 취득가액을 나누기 이제 여기 60, 50으로 나누어서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는 게 취득가액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즉 말하자면 나중에 팔 일이 있으면 요 10만 팔겠다는 거예요. 꼭 집어가지고 팔겠다는 거지. 취득가액을 다 오르지 받으려고. 이거는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가진 주식 중에 어느 것을 내가 팔 건가는 내가 정하는 거지. 내가 정하는데 그거를 왜 너 세금 조금 내는 거를 선택해서 하는 거야? 그거는 내 마음이지 네 마음이 아니라 이거지.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야. 여러분 중요한 게 그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왜 국세청이 그걸 갖다가 야 세금 많이 나온 걸 팔지 왜 조금 나온 걸 팔아?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이고 이제 여기 뒤에는 볼 게 없어요. 이제 증여자하고 이제 수중자만 표시를 하면 이게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계약서의 유효한 계약서인가는 여러분한테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이게 유효한 계약서인가에 대해서 가끔쯤 그 계약서 그때 있었던 거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그 계약서가 그때 있었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공증해야죠. 맞죠? 공증해야 되고 공증을 하기가 공증요도이고 복잡한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날짜가 찍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시면 여러분이 조금 업무를 조금 이제 제 표현으로 말하면 권위 있게 일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계약서만 따랑 써가지고 그냥 낸 것보다는 확정일자를 받아서 보유하고 있게끔 하는 것도 이 컨설팅 쪽에서는 좀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요런 형식의 주주 명의계서 청구서 이렇게 있잖아요. 주식이 내가 증여를 받거나 매수하거나 그러면 이 주식이 회사에게 알려야 되잖아요. 내가 너의 주주가 됐어 라고 회사에 알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식 매매 계약하고 안 알리면 회사가 저 사람이 주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세무사님들은 너무 잘 알지. 너도 나고 나도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주주도 관리하고 회사도 관리하고 다 하니까 굳이 뭐 매매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주주명부 등재할게요. 그리고 끝나는 거지. 근데 통상적인 방법은 이게 주식 명의계에서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관에 얘기 나와 있어요. 정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명의계에서 청구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주주권에 대해서 기억하게 되면 이제 이 주권을 이대로 해서 정관에다 회사의 주주 명부에는 얘를 안 올려요.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면 주주 명부에는 누가 몇 퍼센트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근데 얘는 뭐냐면 주권 기록부라고 보시면 돼요. 주권 기록부라고 보시면 돼요. 주권 기록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이 얘기는 저 사람은 임수천은 저걸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판례를 읽어보니까 판례에 주권을 제대로 관리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고 주권을 관리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가 주권이 어떻게 움직이고 이것도 기록도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주권을 제대로 발행해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는 주권을 정확하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주권 발행 목록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거고 여기는 이제 주권 발행을 좀 이따 얘기할 것이고요. 증여세 신고하려면 주식평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주식평가할 때 제가 주식평가에 관한 오늘 교육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주식 평가할 때는 반드시 체크하는 게 이런 거죠. 퇴직급여 추계액 반영했는가, 그죠? 추계액 부분. 그 다음에 부동산 시가 평가를 해서 반영하는가, 안 하는가. 이게 꼭 반영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번에 이제 주식 평가를 할 때 부동산 시가로 반영 안 해가지고 과세가 된 사례가 여러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납세자하고 분쟁도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부동산 시가 평가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보는데 지금 이제 사후에 국세청에서 이제 감정 평가를 사후에 해가지고 반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현재 법원에 논란이 좀 현재 있죠.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납세자가 승소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국세청이 과세하는 게 정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균형에 맞지 않지 않냐. 전부 다 그러면 감정평가해서 하든지. 근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형평에 맞냐 이 말이지.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한 문제로 현재 대두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판례를 좀 찾아보셔서 공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납세자 선택을 하도록 해야죠. 납세자가 선택하도록. 현재 이 부분은 판례에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는 이제 현재 과세는 하고 있다. 그러니 안전하게 가려면 이 평가를 해서 제대로 반영해서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세자가 나는 안 할 거야. 그럼 안 하는 거지. 그에 대한 고지 의무를 납세자가 우리가 해줬느냐. 여기에 이제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중간 결산이 예를 들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주식 양도가 6월에 일어났어요. 증여가 6월에 증여가 일어났어. 그러면 전년도 말로 평가한 것이 유효한 것인가? 근데 이제 1월부터 원래 6월까지 자산 증가분을 반영해야지, 맞죠? 맞잖아요, 주식평가에 정확히. 근데 그것을 계산해 보니까 계산이 미미해. 그러면 전년도 말 평가서로 그냥 넣어도 되겠죠. 그거 가지고 뭐 올해 중간결산한 걸로 해줘. 그러면 중간결산 안 했어. 그럼 국세청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그럼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을 해가지고 과세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중간결산에 관한 문제,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12월에 아까처럼 증여를 했어요. 12월에. 그럼 1년 성과가 거의 다 나온 거잖아요. 12월에 증여했으면 12월대로 모든 평가를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손익가치는 전년도 말, 자산가치 변동분만 이제 올해 걸로 반영을 하는 거니까 12월 말이라 할지라도 12월 31일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12월 31일 날만 이랬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뭐 그렇게 하는 경우는 사실 안 한다고 봐야지. 우리 세무사님 어떤 일을 할 때 12월 31일을 선택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에요. 굳이 그렇게? 이제 그런 거죠. 굳이, 제 표현을 말하면 굳이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논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대주주의 주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가? 그다음에 평가 기간 중에 증자나 자기 주식이 이렇게 있는지 회사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소각 목적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평가 방법이 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한번 고민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고서 주식평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조금 나아요. 조금 이게 주식평가에 뭐, 예를 들면 뭐, 재고자산 평가 제대로 했나? 이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이게 딱 눈에 띄는 거잖아요. 눈에 띄는 것은 체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정관 검토.